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올해 애플 제품 중에 가장 기대했던 제품이 바로 여기 있는 보급형 아이폰이었어요. 얘가 출시 전에 막 루머 돌았을 때는 알려진 명칭이 아이폰 SE4였는데요. 애플 최신 칩셋이 들어가서 성능도 굉장히 좋다더라,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을 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다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저 진짜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주 전에 애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 그거 나오면 빨리 써보고 싶어요, 혹시 제품 대여 가능하면 연락주세요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품을 좀 대여받아 왔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얘가요, 생각보다 환율도 세게 적용돼서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고요, 빠진 기능도 많아서 제가 제품 달라고 해놓고 괜히 그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애플은 저보고 하고 싶은 얘기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그게 애플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생각보다 써보니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없진 않아가지고 늘 그랬듯이 이번 영상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써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폰은요, 기본 모델도 굉장히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16도요, 화면 인치가 6인치를 넘어서 이제 작은 아이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폰 SE 시리즈를 구입을 하시거나 아이폰 12 미니나 13 미니 같은 아이폰 미니 시리즈를 구입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아이폰 13 미니 시리즈가 단종이 되고요, 이 아이폰 SE도 후속작이 안 나와서 좀 스마트폰 크기는 작지만 성능이 뛰어나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인 모델을 기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칭이죠, 아이폰 SE3의 후속작으로 SE4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들 엄청 기대했는데 제품이 출시되고 나니까 정식 명칭은 아이폰 SE4가 아니라 아이폰 16E로 나왔고요, 아이폰 SE3 시리즈는 단종이 됐습니다. 이 제품의 출시와 함께 아이폰 SE3가 단종이 된 걸 보면 얘는 아이폰 16E가 아니라 SE4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근데 또 기존 SE 시리즈랑 비교하게 되면 또 디자인도 많이 다르고 제품 크기도 아이폰 SE 3세대나 아이폰 미니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커져서요, 이제 SE라는 닉네임을 버리고 16E로 네이밍한 게 왜 그런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 크기가 진짜 16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작은 스마트폰을 원하는 SE가 전부 다 단종이 됐고 아이폰 미니 시리즈도 진작에 단종되다 보니까 새로 나온 아이폰 16기가 이런 크기로 나오게 되면 작은 아이폰을 원하는 분들은 뭘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16E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아이폰 16E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꺼내가지고 박스에서 딱 보자마자 솔직히 우와 소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제품이요, 디자인 하나만큼은 진짜 예쁘긴 더럽게 예뻐요. 예전에는 이런 아이폰 SE들도 그렇고 카메라가 이렇게 딱 한 개 달려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폰 기본 모델도 그리고 아이폰 미니 이런 것도 카메라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카메라 섬이라고 하는 별도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섬은 이쪽으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6기는 카메라 섬 없이 렌즈 하나만 이렇게 딱 있고요, 옆에는 플래시 마이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작게 들어가 있고, 이 카툭티도요, 아이폰 기본 모델이나 프로 모델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카툭티를 좀 보다가 이걸 보니까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진짜 기능은 몰라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정말 이게 베스트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아이폰은요, 아이폰 SE든 아이폰 미니든 전부 다 뒷면이 유광 처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SE는 뒷면 자체는 무광인데 여기는 카메라 렌즈 부분은 여기 카메라 선 부분과 함께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카메라 선 부분도 없죠. 그러니까 뒷면 전체가 렌즈하고 이 로고 빼고는 전부 다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뒷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지금 현존하는 아이폰 중에 디자인 하나만큼은 원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측면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측면 프레임을 보면 이것도 프레임 끝단부에서 이렇게 반대로 넘어갈 때 약간 곡률이 조금 있거든요. 완전히 프레임이 평평하진 않아요. 여기는 프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곡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SE는 이 곡률이 굉장히 적게, 진짜 흔히 말하는 참치 아니 깻잎통 디자인처럼 프레임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측면 디자인도 진짜 예쁩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6기가 디자인이 뭐 깔끔하고 예쁘다는 거는 요 후면하고 측면만 봤을 때 얘기, 요 전면 디스플레이를 보면 좀 들떴던 기분이 살짝 다운되면서 차분해지긴 해요. 왜냐면 아이폰 16기는요, 아이폰 16 대비해서 이 베젤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지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니라 이런 노치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노치 부분의 센서, 펀치홀도요. 아이폰 16 때는 이게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이폰 미니 시리즈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펀치홀이 막 3개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스피커 디자인도 원래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숨겨진 방식으로 좀 마감이 됐다면 이번엔 너무 스피커홀이 스피커홀처럼 생겨가지고 뒷면 디자인 그리고 측면 디자인까지는 거의 아이폰의 최상급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면 디자인은요, 뭐 예전처럼 이렇게 물리 홈 버튼이 있는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는 뭐 나름 괜찮긴 한데, 이 미니 때의 디자인과 비교해도 좀 그렇고 이 16대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외에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16대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가 좀 많이 되었어요. 뭐 60Hz 주사율이야 16대도 뭐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최대 밝기도요 16대 비해서 약 20% 정도 더 어두워졌고요. 1니트 최도 밝기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게다가 디자인도 놓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인치로 따지면 똑같은 뭐 6.1인치인데 센티미터로 따지면 얘가 0.1cm 정도 더 작아서 확실히 기능적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면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리고 전면도 그런데 이 후면도 보면요, 후면 카메라도 16 대비 16이가 카메라 개수가 하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광각 카메라만 있고 초광각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진을 촬영했을 때 화각 자체도 좁고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못 써요. 예를 들면 뭐 접사 촬영 안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2개를 이용해서 공간 촬영하는 기능도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개 있는 카메라도 손떨림 보정 방식도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센서 시프트 방식인데 16E는 센서는 가만히 있고 렌즈가 움직여서 손떨림이 보정되는 조금 구형, 좀 안 좋은 방식이라 손떨림 보정 성능에서도 차이가 좀 납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눈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떨림 보정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폰 16은요 이렇게 액션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 16E는 액션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에서 손떨림 보정을 좀 최소화하는 액션 모드는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메인 카메라도 카툭티가 적은 거 보고 혹시나 했는데 해외 리뷰를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카메라는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간 초광각 카메라의 센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애플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2.55인치분의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폰 16E의 카메라가 튀어나온 게 적은 거는 이 작은 센서를 이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확실히 아이폰 16E는 좀 16 대비해서 이코노미 모델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능적으로 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폰 16E는 16 대비해서 나은 점이 뭐 하나도 없냐? 뭐 그건 아니에요. 특히 눈에 띄게 많이 나아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성능이요. 이게 스펙상으로 보면 동영상 재생 시간이 아이폰 16이 22시간이라면요, 아이폰 16이는 26시간으로 대략 20% 정도 더 사용 시간이 늘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에 띄게 사용 시간이 늘어났냐면, 일단 배터리 용량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뎀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해요. 애플은 배터리 사용 시간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LTE든 5G든 셀룰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LTE든 5G, 특히 5G를 연결하면요, 배터리가 셀룰러 연결이 안 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빨리 닿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배터리 테스트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셀룰러 유심을 넣는 순간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이유가 이 통신 모뎀이 굉장히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6E는요, 애플에서 만든 C1 칩셋이라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뎀을 사용해서 만든 아이폰인데, 이게요 메인 칩셋이 애플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 모뎀 칩셋까지 애플에서 같이 만들다 보니까 얘가 호환성이 좋아서요, 원래 퀄컴에서 사용하는 칩셋보다 뭐 발열 관리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훨씬 덜 닳아서, 그러다 보니까 전력 효율도 더 좋아져서,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용량도 더 늘어나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애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애플은 인텔을 탈피하고 직접 만들었던 그 애플 실리콘 M1 칩셋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통신 칩셋도 그렇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점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통신용 칩셋인 애플 C1을 직접 개발하긴 했지만 이제 이 통신 칩셋도 메인 칩셋에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전력 효율이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은 4G나 LTE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진짜 쭉쭉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훨씬 덜해지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이번 아이폰 16기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모뎀을 칩셋하려는 노력이 들어간 첫 번째 제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번에 아이폰 16기에서 가장 큰 시사점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전 이 애플 실리콘 C1 칩셋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이번에 애플이 이 C1 칩셋으로 인한 배터리 성능 향상은 진짜 박수 쳐줄 만한 기술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참 슬픈 소식이 있죠. 바로 아시는 것처럼 이번 아이폰 16이는 안에 자석이 없어가지고 맥세이프를 이용한 자석 정렬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요. 별도의 맥세이프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더라도 맥세이프의 최대 충전 속도가 원래 충전 속도인 절반, 아니 절반도 아니죠. 얘는 최근에 충전 속도가 더 올라갔으니까요. 7.5W급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아마 이 맥세이프 지원하지 않는 이게 이번 아이폰 16E의 가격과 함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뭐 다른 분들보다 맥세이프든 치투든 무선 충전 기술에 굉장히 미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 16기가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고 무선 충전 속도가 7.5W가 맥스다? 와, 이건 저한테 좀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뭐 사실 이거 외에도요, 이번 16기가 뭐 이것저것 빠진 거, 뭐 메인 GPU 코어가 뭐 한 개가 더 16 대비해서 줄었다더라, 뭐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빠졌다더라, 와이파이 7을 지원하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거는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있는 입출력 단자가 최신 트렌드에 맞게 USB-C 타입이 적용됐는데, 얘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엑스리어 에어 같은 AI 글라스를 연결해도 화면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영상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USB-C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술력을 좀 비교하고 활용성을 얘기하는 테크 유튜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운그레이드 돼서 좀 이 두 개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16과 16이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아이폰 16이는 아이폰 16 대비해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 달러로 따지면 799달러였던 아이폰 16 대비해서 16이는 599달러로 200달러 차이가 나고요. 하나 기준으로는 한 25만원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원래 루머대로라면 아이폰 SE4라는 이름을 달고 가격대도 80만원대로 나오지 않을까, 진짜 잘 나오면 70만원대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얘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 128기가 기준으로 99만원. 아, 요거는 예상보다 가격이 좀 많이 세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그래픽 코어가 하나 빠지긴 했지만 최신 AP가 들어왔고, 화면 크기도 예전 아이폰 SE 때랑 비교하게 되면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이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래 아이폰 SE3 때는 램이 4기가였거든요. 근데 얘는 램이 8기가로 늘어나서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는 다들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가격이 좀 많이 높게 나왔고, 그게 뭐 환율이 지금 좀 떨어졌지만 최근에 굉장히 높게 치솟은 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저렴한 모델 기준으로 128기가 모델이 99만원부터 시작하는데 16 대비해서 이렇게 기능이 좀 많이 빠졌다? 진짜 저같이 기술을 비교하고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속상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 입장이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뭐 기능이나 성능을 많이 안 보시고 디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셀카, 거울 셀카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이 폰 자체가 좀 더 뒷모습이 예쁘게 나오는 걸 좀 더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 성능은 더 떨어지더라도 구형 아이폰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후면 디자인이 좀 예쁜 거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테크 유튜버로서 모뎀 칩셋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배터리 성능에서 차이는 나겠지만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애플이 이런 제품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좀 원래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제품이면은 억지로라도 좀 좋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너무 극찬받는 제품들은 억지로라도 좀 아쉬운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얘는 좀 제 취향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1을 보니까 기존의 아이폰 16이 확실히 좀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전 이번 아이폰 16 기본 모델을 예전에 리뷰했을 때도 예전 15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기본 모델에 업데이트가 돼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전 평가를 했었잖아요. 물론 60Hz는 좀 별론데,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다고 평가했었던 이 아이폰 16과 그리고 좀 아쉽다고 평가했었던 이 16E가 두 개를 비교하자니까 저는 16 쪽에 많이 마음이 가긴 하네요. 근데 다시 봐도 디자인은 16기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담 하나만 붙이자면, 최근에 저희 테크몽 팀에서 새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에 좀 관심이 있고 나는 편집이나 영상 기획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한 1,500만 정도 들여서 샀던 제품들을 여러분께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제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